치매를 앓던 부모님을 모시다 처지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간 며느리가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치매로 고통받는 가족이 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비극으로 나타나는 건 갑자기 나타나요. 네. 건망집에 까박까박.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염려가 되고 불안한 거예요. 진짜 한 분당 2천만 원 정도. 그게 맞는 얘기예요. 늘면 더 늘어나지 줄진 않더라. 맞아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푼다. 이슈토크 전.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졌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요? 오늘 이슈토크 전 첫 번째 주제는 고령사회적 치매입니다. 의료계의 카리스마 이승남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노년층들에게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점점 맞아요. 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네,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저한테 찾아오는 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 시운아이지만 우리가 100세 건강시대 때 50대, 60대 질문해봤어요. 네. 설문을. 뭐가 가장 무섭냐? 바로 치매가 1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네. 치매는 생긴 건 한 5년, 15년 전부터 생기는데 네. 나타나는 건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뭐냐? 이거는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은 즐겁지만은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또 뭐냐? 이거는 짧게 1, 2년에 끝나는 병이 아니고 오랫동안 쭉 가니까 뭐가 많이 들죠? 돈도 많이 들지만은 네. 간병이 꼭 달아붙어 있기 때문에 예.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많은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또 반가운 얼굴 오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얄개 시대로 딱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교 얄개 이승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정말 반가운데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또 이렇게 반갑게만 인사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오래 안 되셨어요. 작년에 갑작스러운 증상, 어떤 증상인지 모르겠는데 치매가 갑자기. 좀 심하게 오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또, 예. 그 저는 몰랐어요. 그 뭐 어머니가 굉장히 기억력도 좋으시고 예. 말씀도 잘하시고 굉장히 아주 정확하셨는데 작년에 오랜만에 엄마 찾아 딱 네. 갔는데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 좀 충격이었죠. 그 전에 뭐 조금 조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갑자기 그렇게 어머니가 변하셨더라고요. 네. 치매라는 건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뇌세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뇌세포가 일부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없어지니까 네. 기억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옛날에 레이건대성 걸렸던 예. 알츠하이머 치매. 이거는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40대, 50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원래 치매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지만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우리 이승현 씨 어머니 같이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 지금 방글씨 보니까 30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30대가 좀 넘어가면 먹었어요, 박사님. 말을 그렇게 해줘야죠. 30대가 넘어가서 뇌세포가 조금씩 감소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미국은 드디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바로 치매와의 전쟁, 특히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와의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2025년까지 예. 지금은 현재는 알츠하이머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없고 없어요. 이때까지 앞으로 10년간 투자를 해서 이 치료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만큼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도 역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치매와의 전쟁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가 암과 함께 인류의 최대의 적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정말 세계 최대 규모의 치매 연구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연구도. 내년 예산이요 자그마치 1,000억 이상으로 투입한다고 해요.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레이건 대통령도 알츠하이머성 치매였고요. 네. 또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도 그것도 치매였죠. 치매는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포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치매 그 어머니가 그래서 예. 저도 병원 가서 한번 그 검사를 맡아봤어요. 뇌는 이상 없더라고요. 저. 그래요? 뇌 하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스탄 박사 잘못인 게 치매라고 똑같은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새롭게 배웠고 그러게요. 몇 년 안에 치매 약 나온다. 사실이었으면 이미 좋겠다. 임상 단계다. 이런 소문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찾아다녔을 테니까.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자주 찾아다닌 건 아닌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그게 진짜 빨리 실현성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뭐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이게 왜냐면 그래요? 우리가 네. 그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유전적인 것만 알지만은 그게 아직 확실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화돼야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도 벌써 59이니까 예. 저부터 맞고 싶어 나오면 어떤 병원에 가면 요새 가면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뭐 이걸 맞으면 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예, 예. 뭐 좋아진다 하는 거는 대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은행잎 액기스 있잖아요. 예. 그걸로만은 긴코 주사라는 건데 그걸 예방하는 건 아니고 피를 조금 맑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치매 환자 인구가요, 예.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면 잘 안 와가시죠. 예. 우리나라에 그 밖에 나가시면 길거리에 좀 서봐 계세요. 그러면 택시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택시 대수 총합이 25만 대예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눈에 보이는 택시 대수보다 곱하기 2를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치매 인구가 굉장히 많다. 저 괜히 얘기했다가 혼나는 거 아닐까 모르겠는데 네. 술 많이 먹잖아요. 젊은 친구들 네. 할 때도 그럼 필름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치매 얘기하는 거예요? 필름이 자주 예. 끊길수록 또 예. 치매가 빨리 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근거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게 두뇌가 그 알코올에 대해서 그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요. 얘네 동안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갖다 너무 꾸준히 먹을 경우에는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네. 어느 정도냐 치매 발병률이 알코올을 매일매일 계속 마시면 7.4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망증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평소에 젊어도 네. 제가 정말 심해요. 근데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기억력 감퇴하고 치매 차이는 뭐냐면요. 네. 기억력 감퇴는 자기 깜빡깜빡하면서도 중요한 건 안 잊어먹어요. 근데 치매가 생기면요 중요한 것도 잊어먹어요. 누가 옆에서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힌트를 주면은 기억을 갖다가 건망증을 생각을 해요. 네. 치매 좀 생각을 못 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딸 이름을 못 알아봐. 아까 아들 못 알아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시간을 몰라요. 오늘이 7월 15일인데 오늘 7월 20일이라냐? 그다음에 장소를 못 알아봐요. 집 찾아가서 집을 못 알아. 그러니까 뭐냐?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은 네. 그건 치매가 100%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준을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나 이거 치매인가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건망증이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저 사람 큰일 났다라고 그거 저한테 생각하면은 치매라고. 상당히 위안이 되고 있어요, 그 말. 제가 뭐 가끔가다 담배 피우려고 저는 흡연을 하는데요. 담배를 들고서 담배를 찾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병이 있는 게 솔직히 아니라. 저도 깜빡깜빡 할 때는 있어요, 진짜. 예, 예. 뭘 금방 저걸 내일 갖고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예. 다 와가지고 그게 생각이 날 때도 예. 있고요. 뭐 예. 그렇긴 하죠. 생각이 나면 괜찮으신 거래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그게 경우는 어떠셨어요? 진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아들 얼굴 못 알아본다고. 네, 그리고 네, 네. 너 내일 올 거지? 그래. 그럼 엄마 내일 갈게요. 그러면 저 갈라고 이제 그 다음날 돼서 전화하잖아요. 그럼 너 왜 어제 안 왔니? 이러고 막 그래요. 아까 이제 시간 개념이 네, 없어요. 시간관념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깜빡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그냥 건망증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치매 증상의 초기 초기 증상일 단계. 수다. 제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생기는 거가 이렇게 증상 발현되는 게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깜빡깜빡 자주 하는 것 같다 할 때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여러분이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옛날에는 그냥 나이 노인이니까 들면. 네, 맞아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시면 막 안타까워하는 네. 정도지 이걸 치료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옛날에 안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치매 한자를 잘 보세요. 네. 치매 한자가 이제 어리석을 치자인데 네. 이 알 치자에 병부라고 하나요? 예.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럼 이제 알지에 병이 있다. 지능에 문제가 있다. 지능에 병이 있다. 어리석을 맺자는 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 상형 문자다. 또 이렇게 풀이하신 분이 있어요. 통계를 내봤더니 예. 60세 이상의 노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명당 1명이 네. 경도 인지 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경도, 약하게 예. 인지장애, 인지력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까 시간, 공간, 예, 사람 예, 알아보는 예. 건데 거기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치료를 해야 돼요. 예. 이때부터 하게 되면 괜찮아지는데 그게 넘어가서 치매 단계는 어머니 힘든데 네. 그게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럴 때 알아가지고 치매를 갖다 병원에 미리 가는 게 얼마 걸리냐면 한 1.4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 걸리냐? 평균 2.7년이니까 2배가 걸리잖아요. 그게 예. 있어야지 그만큼 이제 결국 이제 병으로 늦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 그만큼 네, 늦게 네. 가니까 병이 깊어진 데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질병도 아니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더 보호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좀 힘드셨어요? 근데 사실 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엄마랑 저랑 떨어져 산 지가 지금 한 몇십 년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더 부담을 느끼신다고 야 그냥 너 살아라 나는 남은 미안해서, 여생 그냥 예. 요양시설 들어갈랜다 아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을 안 주시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네, 네.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휴대폰을 밤에 잘 때 저는 24시간 다 켜놓습니다. 밤에 어떤 때 요양원에서 전화 온다든지 그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렇죠. 왜냐면 어머니 모시고 살아도 불안한데 예. 예? 누가 보호자가 누가 저밖에 더 있어요. 예. 네. 그 치매 환자 한 분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받기 마련이죠. 그렇죠. 올해 초에 그 슈퍼주니어의 이특 씨 선생님들하고 네. 그 조부모님하고 예. 그 조부모님이 아마 그 예, 치매셨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 앓으셨는데 그 아버님이죠. 그 이특 씨 아버님이 간호를 하시는 우울증 걸리셔갖고 동반자살을 하고 두 분이 같이, 예. 진짜 가슴 아픈데 이 질병은 정말 그 사회적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적 질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80대에 부모님이 치매 환자에 걸리시고 그러면 60대의 자녀들이 그거를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비용은 또 이제 만만치가 그렇죠. 않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예, 이게 단순히 비교만 해봐도 만약에 고혈압이다. 그럼 1년 동안 드는 그 치료비가 43만 원 정도. 당뇨는 한 6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 치매 같은 경우에는 31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네. 예, 그러면 이제 한 달에 2, 30만 원씩 내야 되는데 60대가 어떻게 이렇게 매달 그렇게 돈을 내겠냐 예. 이거죠. 일단 뭐 요양시설에 지금 계신 네. 거죠. 비용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좀 부담이 되세요? 뭐 한 달에 지금 그래도 솔찬히 들어가더라고요. 아. 150 정도. 어우, 많이 들어오니까 1년에 1,500만 원 딱. 그냥 뭐 이렇게 음식값이니 그렇죠. 뭐 이렇게 예. 해서 또 옆에서 돌봐주는 거 예. 간호사 뭐 예. 좀 해가지고 해서 150 들어가요. 네.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통계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연간 환자 한 분당 2천만 원 정도. 그게 맞는 비용이, 얘기죠. 아, 맞아요. 네. 경력이는 또 예. 따로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딱 맞는 예. 평균 정도. 그 정도 안 되시는데 벌어갖고는 어머니 못 왜냐면 이 치매 환자분들은 혼자서 뭘 못하잖아요. 그렇죠. 조직도 못하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고 그 네. 비용이 하고 또 그분들 가족들 중에서 또 심지어 뭐 휴직을 하고 돌봐주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연세된 비용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다. 늘면 더 늘어나지 줄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이런 치매 부모님들을 동남아에 모시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예. 뭐 복지천국 생각하는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네. 노인 인구는 많이 증가를 하는데 요양시설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동남아로 이제 시선을 많이 돌린다고 해요. 그 스위스에서 예를 들면 그 치매 환자의 뭐 식사를 도와주거나 목욕시켜 주는 거 이 비용이요. 네. 보통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태국으로 옮겨가면요. 태국으로 옮겨가면 4명이 옆에 붙어요. 예. 도와주는 사람 4명이 24시간 도와주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10만 원 정도면 네 명이 붙었을 때. 24시간 네. 4명이
계속 훨씬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의료 그렇죠. 케어를 그렇다 받고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그렇겠구나.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게 실제로 치매들한테 왠지 환경이 바뀌고 이러는 거 괜찮을까 걱정도 좀 되고. 좋지가 않은 거죠. 그 낯선 데로 가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 낯선 얼굴을 가게 되면요. 네. 더 불안하고 흥분할 수가 있어요. 더 기억을 못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왜냐면 느낀다는 거죠. 승현 씨 못 알아보도 어디가 낯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데 괜히 낯선 사람 거기다 또 말도 안 통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더욱더 예. 안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요. 치매 초기 단계는 솔직히 얘기로 여유가 되면은 가족들이 좀 돌봐주는 게 좋고 네. 좀 심할 경우는 그래도 가족들이 자주 가서 볼 수 있는 네. 가까운 데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요양시설 비용은 해외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네. 보통 이제 총 평균적으로 12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걸 전액 다 내는 게 아니라 그 본인 부담은 20%고요.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네. 먹는 거, 그렇겠죠. 이런 간식 이런 거는 이제 절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또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네. 이제 정말 최소 비용. 최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 요양보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간병인을 전혀 끼지 않은 그런 네. 비용 같고요. 또 이런 요양원은 또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등급 판정을 받아야 돼요. 아. 되게 안타까운 사례가 또 있었어요. 네. 고 황정순 씨, 네. 그리고 네. 국민 어머니, 국민 뭐 대선배님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제가 예. 황 선생님하고도 네. 아들 역할도 했고 아, 제 영화 데뷔작을 황 선생님하고 같이 했거든요. 제 데뷔작이 육체의 길입니다. 네. 오, 제목이 네. 육체의 길이요. 19금 영화 아닌가요? 성인 영화죠, 지금은. 그럼 아역 때 본인은 그 영화 못 봤겠다, 그죠? 왜 못 봐요? 극장 가서 다 봤죠. 저 유치원 다닐 때니까요. 아. 예. 네, 하여튼 그때 황정수 선생님 나오죠. 근데 아시겠지만 올 초에 2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셨죠. 연세가 이제 90세로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이 남겨진 유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갈등이 빚어졌는데 이 가운데 또 치매가 그러니까 들어 있어요. 저는 그 사건 그 뉴스 보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 유서를 이게 간단히 말해서 황정순 선생님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유서를 보니까 나를 돌보지 않아서 유산을 못 주겠다. 그거잖아요. 맞아요. 자식들이. 예, 자식들에게 친필 자식에게 유서를 못 주겠다. 아, 못 남겼어요. 주겠다. 유산을 못 주겠다. 엄마를 돌보지 않았다는 예, 거지. 수십억 정도 유산을 남기셨는데 80억 정도라 그러죠. 80억 네. 정도인데 근데 늙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난 여기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좀 괘씸해서 네. 너는 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제분은 엄마가 치매했다.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치매 상태에 쓴 네, 거라 치매 효력이 상태에서 없다. 효력이 없. 그래서 소송을 내고 또 그 지금도 재판 중인 거 아니에요? 재판 중이에요. 그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치매를 앓고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그 유언은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실제 지금 소송이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몰라서 단어는 못 드리겠는데 네. 뭐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확실한 건 치매 기간 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효력 다툼을 그 분쟁 소지가 또 충분히 그러니까 있다고 무효화될 수도 보입니다. 있겠네요. 근데 치매 그렇죠. 기간이라도 아까 이승현 씨 어머님처럼 이렇게 정신 들었다가 또 깜빡하실 때가 네, 있잖아요. 네. 좋아졌을 때 적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경우에도. 이제 아마 그게 나중에 소송이 되면은 이제 의사가 따져야 그때 되는군요. 얘기를 하겠죠. 아, 예. 그때 왜냐하면 유언장엔 반드시 쓴 날짜가 들어가거든요. 예. 요 날짜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라는 게 이제 좀 보여요. 만약에 뭐 본인이 내가 이제 치매에 걸리든 안 걸리든 내 재산은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뭐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다면 따로 유언장은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법에서 정해진 거 외에 나는 저 사람에게 조금 더 주고 싶다. 나는 뭐 큰아들한테 더 주고 싶다. 이렇게 따로 정해지고
싶으시면 유언장을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럴 대신 경우에는, 네. 치매 전에 작성을 하셔야 되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런 경우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재산이 있으신데 어머님이 예를 들면 재산이 있으신데 어머님이 지금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치. 네. 결국에는 아 그럼 어머니 재산을 좀 팔아서 요거 가지고 좀 더 요양비도 내고 이러고 네, 싶은데 좋죠. 어머니가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치매 단계이기 때문에 예. 아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걸 함부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자니 병원비는 계속 들거든요. 그러네. 이럴 때 이제 도입된 제도가 성년 후견인 제도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대리인으로 하겠다. 네. 대신에 어머님한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의 치료비를 위해 쓴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셔서 이제 추후에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녀분들은. 나이가 들고 이러면 계속 만성으로 아프신 네, 분들은 네, 네. 한 달치 약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판단인 거예요. 스테로이드 제제를 뼈는 다 없어집니다. 부작용이 몸에 기름만 근데 정말 그걸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가서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쉬운 말로 진통제죠. 네, 약 많이들 먹는데 특히 이 약국 가면 좋은 약 판다 이렇게 또 흥난 약. 치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병이 제일 중요한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그렇죠. 가장 우선이라고 하잖아요. 박사님 오셨으니까 예.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까 뇌를 많이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는 이런 방송을 봐야 돼요. 이런 방송을 봐야지 뇌를 많이 쓰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 뭐라 그러냐 김경훈 기자 박쳤지만 이렇게 치지 말고 손가락 끝이 닿게 예, 손가락 끝이 닿게 예, 손가락 끝이 닿으면 이게 쫄쫄하거든요. 예. 두뇌를 갖다가 눌러줍니다. 그래서 땡기는 거 손가락을 땡기는 거 땡겨줘 이렇게 걸고서 땡기고 그다음에 튕겨주는 거 손에 많이. 예, 왜냐 이 요거를 많이 두뇌가 손하고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걸 자극해주면 좋아지고요. 근데 음식도 좀 딱딱한 거 있잖아요. 견과류 같은 거 씻게 되면 두뇌를 또 자극해주기 때문에 이런 게 좋습니다. 또 뭐 좋죠? 어머님한테 해줘. 고스톱도 치고 근데 고스톱 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점 10을 쳐야지 점 많으면 점 맞추면 스트레스 아닙니다. 혈압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을 갖되 두뇌를 좀 회전시키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방법이 있군요. 네. 이승현 씨 끝으로 또 힘들게 나오셨는데 어머니 이렇게 모시면서 힘들었던 것 혹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네. 예?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능하면 따뜻한 말. 내가 밥을 안 먹었어도 엄마가 물어봤으면 엄마 나 밥 먹었어. 걱정하지 마. 엄마 드셔. 나 배불러. 이렇게 해야죠.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엄마한테는 밝게. 맞습니다. 그렇죠. 엄마 나 어디야. 나 다음 주에 꼭 갈게. 네. 그리고 엄마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절대 안 돼. 네. 수박이라도 하나 작은 거라도, 사가고 예. 그럼요. 과일 딸기라도 갖다 엄마 이거 먹어. 또 몸에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야 어느 부모는 다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엄마도 웃어요 그러면. 100세 시대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치매 잘 알면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